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나마 사진에 대한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건 나중에 비스코 어플로 편집하는 거는 다른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사진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대표 사진으로 한 개를 설정할 때는 좀 여백도 필요하다. 정사각형 사이즈로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세로 사진, 가로 사진은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그때 라이브러리에서 보고 고를 수가 있다. 요거까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미리 여기서 보고 선택을 하면 잘릴지 이렇게 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클로즈업 돼서 어떤 물건인지 조금 헷갈려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어떤 사진이 더 좋을지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보자 했잖아요. PC로 보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는 이게 라이브러리 기능이 안 돼가지고 좀 귀찮지만 필수로 자꾸 해주신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1대1 사진으로 한 장 찍어서 여기 위쪽에 올리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대표 사진으로 정하시면 밑에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다. 대표 사진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사진이 보시다시피 요렇게 막 파노라마라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 검색하는 어떤 단어에 맞춰서 정확하게 쓰시고 계속 오래 꾸준하게 쓰시고 지수도 점점 올라가면 언제고 이 제목과 합당하게 정확도라고 판단이 되면 뜨니까요.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나 뜹니다. 방문자 수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이 보시면 정사각형보다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조금 달라서 딱 맞추기는 어렵긴 한데 이게 내 생각보다 사진이 꽤 많이 잘리게 되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고 썸네일 글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꾸 정해 보시면서 어떤 사진이 좋을지 자꾸 글을 결국 발행을 해 보시고 경험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계속 이것도 보세요. 선글라스에 대한 글인데 선글라스가 안 보이죠. 아마 세로 사진이었거나 굉장히 좀 클로즈업 된 사진이라 더 이제 잘리다 보니까 남는 사진이 적었던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욕심내서 사진을 두 장으로 컷으로 만들었더니 웬걸 오히려 사진이 중앙에 더 시선이 몰리는 법인데 선글라스가 똑 잘랐어요. 어때 보여요? 오히려 이 사진 하나로 했으면 더 좋았겠죠. 이 사진이 가로로 딱 맞춰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대충 감을 잡고 찍으셨다면 아마 더 돋보이는 사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 사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계속 발행하는 게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장판 위에서 찍으셨거든요. 근데 장판 위에서 찍는 것보단 차라리 흰색 A4 용지? 흰색 A4 용지는 빛이 조금 반사가 되니까 도화지 같은 경우 저 실제로 애들 스케치북 같은 경우 사용하고 스프링 게 분리가 어려워서 그 분리된 아예 스프링이 없는 도화지를 제가 주문해서 쓰거든요. 저렴해요. 쿠팡에 가시면. 그걸 깔면 그게 이제 빛이 많이 반사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받치고 한다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충분히 찍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덜 신경 써서 세로로 찍었더니 아래가 아쉽게도 조금 잘렸네요. 조금 더 보였으면 위에를 제가 더 과감하게 커팅을 할 걸 그랬어요. 또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커튼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로 사진인데도 잘릴 거를 제가 감안해서 조금 여백이라는 걸 꽤 넉넉히 뒀지요. 그랬더니 보여지는 사진은 요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 돋보이는 사진을 클릭하기가 너무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건지는 알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삐뚤게도 찍어봤죠. 일부러 삐뚤게도 찍어본 게 밑에 있는 대표 사진들이 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사진이 낫겠다, 저 사진이 낫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 사진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콜라주로 네 개를 묶어보는데 아까 검색해서 보셨던 것처럼 두 개 이상 사진을 묶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거나 집중되는 중앙이 그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배경이 집중이 되고 무슨 물건인지 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보여질지 꼭
라이브러리에 올려서 한 번쯤 확인을 미리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사진을 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급할 때는 그냥 장판이나 막 이런 데서 찍을 때가 있기는 한데 시간이 조금만 여유롭게 받쳐준다면 그 비스코라는 어플에서 살짝 톤 보정을 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똑같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요. 글도 얘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땡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도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시간이 이게 좀 있었을 때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없었을 때 그럴 때는 요렇게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사진을 찍어 보고 발행을 하시는 게 결국은 답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팁을 드리자면 내가 깔끔한 장판 2-3만 원짜리 러그, 커튼 그다음에 저는 심지어 이 커튼도 협찬 막 신청 여기저기에서 받은 거였거든요. 흰색 커튼이 무난하게 여기저기 찍어도 괜찮아서요. 이 매트도 협찬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 제품들도 다 협찬 제품이거든요. 요 약 이외에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하신 다음에는 내 입맛에 맞는 첨단을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도 더 예쁜 사진을 뽑으실 수 있으니깐요. 지금 내가 막 시리에 빠지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처음에 한 3만 원짜리 러그를 구입해 보신다든가 그럼 요렇게 위에서 찍으면 다 무난무난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또는 싱크대 위나 어떤 대리석 바닥이 이 싱크대 위에 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매트인데 조금 깔끔하게 톤이 조금 더럽지 않다든가 적어도 아니면 의외로 책꽂이 뭐 책장 뭐 위에서 물건을 이렇게 놓고 찍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지만 물건 한 번만 내려서 이렇게 컷 찍어 두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조금 이용하는 거를 꼭 이 업체에서 원했어요. 원래 제가 무엇을 찍을 때는 아이 사진을 굳이는 올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너무 원한다 싶으면 가이드가 꼭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첨단 신청한 다음에 가이드를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가 내가 어떤 거가 도착할지가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투폰 제품의 경우는 이 제품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 마음속으로 합의를 봐서 아이 사진을 조금 어린 둘째로 그래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기는 하는데 다른 사진들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상관이 없는 브랜드고 제가 임의로 해도 상위 노출을 잘하면 상관없다라거나 글을 열심히 쓰면 된다라거나 이런 가정이 된다면 사실은 요런 식으로 큰애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덜 노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위 노출이 되면 여기저기 글이 뜨면서 어느 순간 친구 엄마, 유치원 원장님 막 뭐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부터 저희 아이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유치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쪼끔 올리긴 하는데 초등학교나 더 크면은 그거는 제가 좀 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존중해 줘야 되니까 친구들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거는 좀 물어보고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주의를 하는데 유치원 밑에 아이들은 특히나 애기들은 얼굴이 좀 변하기도 하니까 완전 애기는 조금 너무 저처럼 조심하진 않으셔도 되고 요런 식으로 저는 한다. 이렇게 참고만 해 주세요. 그래서 사진은 계속 발행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찍으셨는지를 계속 잘 찍는 블로거들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이런 러그라든가 책꽂이를 좀 치워 본다든가 이게 룸앤홈 교구장 한 4만 원, 5만 원짜리고 실제로 교구 정리를 되게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이들과 어떤 거를 조금 집 정리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제품을 사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 위에 한쪽을 비워 놓은 거예요. 그냥 한쪽을 비워 놓고 조금 널찍하게 비워 놓고 여기 위에다가 물건을 놓고 그냥 내가 앞에서 그냥 찍어 버리는 거죠. 그럼 괜찮아요. 이게 정 없다 싶으실 때는 솔직히 여기를 딱 요 공간만 요만큼만 비우시고 여기다 물건을 놓고 찍으셔도 되고 '정말 안 되겠다. 여기도 좀 뭐가 뭐 장판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상하다.' 그럼 솔직히 내가 이 제품을 여기 중앙에 이 벽지에 멀리서 너무 클로즈업하지 마시고 벽지가 이제 또 때에 따라 되게 누렇거나 오래되실 수 있고 벽지가 부각되는 것도 사진이 장판만큼 예쁘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벽에다 내가 손으로 그 물건을 잡고서 제가 아까 책 올린 것처럼 기억나시죠? 제가 책을 올렸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찍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그라든가 필요한 게 혹시 있으시면 흰색 그냥 소형 테이블
그다음에 원목보다는 좀 화이트 계열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사진이 잘 나오고 좋아요. 원목 제품은 그거를 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사시는 게 좋아서 화이트 제품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화이트 커튼, 화이트 러그, 아이보리도 괜찮아요. 때가 많이 타기는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왕 매트를 바꾸는 거 알록달록한 거 말고 그냥 좀 밋밋한 걸로 그냥 폴더 매트든 그렇게 좀 디자인이 좀 깔끔한 걸로 바꾸시면 사진을 찍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원형 러그는 2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입하셔서 그 위에 놓고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사진이 나오니까요. 진짜 블로그 하면서 제가 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집 정리입니다. 사진이 뒤에 걸리는 걸 발로 이것저것 다 치우다 보니까 사진이 예쁘게 집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집 공간이 모두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진짜 오래된 장판과 오래된 매트와 오래된 벽지였거든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계속 나아졌던 거죠. 지금 이것도 러그 위에요. 그래서 톤 편집을 좀 밝게 화이트 버전으로 좀 클리어 아시죠? 사진 그 편집 들어가서 클리어 좀 높이면 얘가 좀 덜 티나거든요. 그래서 티가 좀 덜 나게 실제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요거를 비스코 어플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여백을 자꾸 두시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런 러그나 뭐 사실 게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사진이 이렇게 달라요. 그냥 맨바닥 장판에 올려둔 거랑 그리고 이미 이렇게 다 찍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다 뜯어가지고 하는 거랑 너무나도 다른 거죠. 휙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계속 찍어 보시면 어, 점점점 사진이 더 깔끔해지실 거예요. 원목 테이블이라 이게 긁힘이 자국이 나니까 이게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아이가 요 종이를 받치고 저기 만들었거든요. 그냥 저 패키지 안에 들어있던 종인데 그 위에 놓고 사진을 찍은 것뿐이에요.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대신에 여백은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종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카메라가 좋고 뭐 밖에 야외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더 예쁜 사진이 나오겠지만 저는 핸드폰 사진으로 100% 찍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그 비스코 어플로 편집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클리어로 그냥 블로그 기본 기능만 사용해서 올릴 때도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멀리서 찍어보고 클로즈업해서 찍어보고 일단 대표 사진 썸네일은 꼭 여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의 배열도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보시는 거를 계속 하시면서 주의를 물어보시다 보면 제 인스타그램인데요. 이렇게 조금 확실히 비스코 어플로 한 것만 인스타그램에는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정리를 하고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고 그랬더니 훨씬 더 대표 사진 하나가 너무 이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아무래도 글로 발행이 되는 거라서 더 많은 글을 발행해야 되니까 다 신경을 쓰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찍다 보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품을 조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저는 러그, 매트, 커튼, 도구장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하나 정도는 좀 구입을 해서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사진을 좀 계속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여백을 자꾸 두시려고 하시면서 그 사진 편집 어플로 그 비스코 어플 정도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자꾸 조금 만져보시고 하시면 이 사진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배치 같은 경우도요. 이게 패키지 박스고요. 이 어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플이 너무 훌륭해서요. 블록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래서 패드를 이렇게 세워놓고요. 블럭을 제가 임의로 틀어트려 놓은 거예요. 임의로.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원래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다 놔두는 편인데요. 제가 거의 안 도와주는 편인데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그랬을 땐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면 진짜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데 놀 땐 상관이 없지만 엄마들한테는 그 용도 이게 얼마나 만들면 예쁜 것까지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하나는 아이가 만들었고 하나는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점을 잡았는데 여기 옆에가 실제로 에어컨도 있고 전선 정리가 보이고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과감히 잘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여백을 자꾸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래저래 놓아보고 '아 너무 많네. 여백도 놔봐야겠다. 내 사진은 이렇네 저렇네. 깔끔하게 놓아볼까?' 이렇게 계속하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수평만 항상 지켜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진 찍는 거는 계속 보고 질문하고 계속 발행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실력이 쌓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제목 잡기 한번 제대로 해 볼게요.